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59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9편은 녹한다의 홈 어시스턴트 11편입니다. 무려 11편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예제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학습용 가습기와 학습용 공기청정기 예제를 홈 어시스턴트하고 연계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간단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스트리밍 하기 전에 곰곰이 되씹어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명하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가늠이 안 되지만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물 인터넷 보드가 필요해요. 녹한다 사물 인터넷 보드는 위모스 D1R1입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 온습도 센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DHT11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하죠.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게 가습기 모듈입니다. 초음파 가지고 그 물을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뿜어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이쪽에 5V 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것은 미세먼지 센서입니다. PMS 7003 미세먼지 센서와 공기 팬, 쿨링 팬 조합을 해가지고 공기 청정기 예제를 구현을 하고, 가습기 모듈과 온습도 센서를 페어로 해가지고 IoT 가습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습도에 따라서 가습이 제어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팬이 작동이 되냐 마냐가 결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오셨습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조촐하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가습기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일단 홈 어시스턴트를 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물 인터넷 보드는 홈 어시스턴트에 디바이스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 등록부터 하고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자작나무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장에 달려있는 저 전등 있잖아요. 저거는 지금 홈 어시스턴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켜가지고 저 전등 켰다 껐다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거 만드는 예제를 구현을 했었는데 사소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해야 될 거 다 끝난 다음 후미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사소하다고 볼 수는 없고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간헐적으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은 잘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자, 사물 인터넷 보드도 전원을 좀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켜두고, 자, 파워만 딱 켜두시면 됩니다. 처음 기기 등록할 때는 이 사물 인터넷 보드가 컴퓨터하고 USB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예. USB 가지고 딱 연결해 놓고 홈 어시스턴트로 들어갑니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좋아요도 팍팍팍 좀 눌러주시고, 자, 이제 접속을 해보죠. 홈 어시스턴트. 자, 요거 놀라지 마시고 바로 서버가 켜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녹한다 룸라이트라고, 이거 어제 제가 등록해 놓은 건데 이거 왜 꺼짐으로 돼 있지? 하이로우가 인버트가 돼 있네요. 자, 아무튼
켜지고 꺼지고. 홈 어시스턴트 지금 상태가 반대가 되긴 했는데 제어는 되고 있죠. 요거 어제 이 작업을 했었고. 자, 기기 등록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기 등록하려면 ESP 홈 쪽으로 가서 노크를 해야 되죠. Add on ESP 홈 웹 UI 열기, 여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녹한다라는 이 디바이스가 저 전등을 제어하는 사물 인터넷 보드고, 녹한다2는 스마트 플러그 어제 만들어놨던 건데 지금 뽑아놨어요. 그러면 뉴 디바이스 컨티뉴 하시고, 이제 디바이스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데 녹한다3를 하겠습니다. 녹한 352. 보드는 ESP8266 보드고요. 자, 인스톨에서 두 번째 거 플러그 인투 디스 컴퓨터, USB로 지금 꼽혀 있다. 요걸 딱 누릅니다. 그럼 프리페어링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지금 보드의 초기로, 공장 초기와 초기 펌웨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가 꼽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 보시면 요 다운로드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누를 수 있게 활성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죠. 차분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얘가 준비가 되는 동안에 스마트폰 가지고 요 전등 제어하는 거 한번 해보죠. 근데 하이로우가 왜 뒤바뀌었지? 아마 이거는 제가 특수한 작업을 하나 해놔가지고 상태가 뒤바뀐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마루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제가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마루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ULN203인가 맞나요? 마루님. 요거 로우 레벨, 로우가 켜지는 건가요? 내가 지금 뭐 말하고 있지? 얘도 로우 레벨인가요? 레벨. 내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저기다가 ULN 2003이라는 걸 걸어놨는데요. 저거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좀 횡설수설했는데. 자,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죠. 자, 요셉님 반갑습니다. 자, 홈 어시스턴트를 딱 요렇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요렇게 지금 이게 녹한다 룸라이트 버튼인데요. 하이로우가 지금 뒤바뀌어 있긴 해요. 이렇게 꺼지고 켜지고 따따따따 잘 된다, 그죠? 아주 좋습니다. 다 됐네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 다운로드 프로젝트라고 된 거이고, 딱 누르셔가지고, 녹한다3 factory.bin 파일 다운받고, 두 번째 버튼 눌러가지고, 업로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딱 골라주시고, 자, 다운로드된 저 파일, 인스톨 하면 이제 코드가, 홈 어시스턴트의 보드가 이제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다 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가보면 녹한다3가 조금 있다가 온라인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8266 1개. 자,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오늘 가습기 모듈 어떻게 할 건지 또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이거는 그냥 일단 외부 전원이 필요하긴 해요. 가습기 모듈이 이렇게 있고,
자, 이거 이제 ESP8266 보드입니다. 홈 어시스턴트하고 지금 물려놨죠? 요거의 가습기 모듈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안 되니까 중간에 모스펫을 끼울 겁니다. IRF520이라는 모스펫을 중간에 딱 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자, 모스펫은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습기 모듈은 요거를 여기 이렇게 꽂으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 되고, 딱 끝났죠. 그 다음 여기 이게 가습기, 여기 진동판이 있습니다. 쇠로 된 방막 진동판이 있는데, 이 모듈이 이 진동판을 미친듯이 떨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떠는 주파수가 초음파 영역대라 해가지고 초음파 가습기라고 부르죠. 하여간 정해진 프리퀀시로 미친듯이 떨어주는데, 그때 저 다이소 가면 이거 팔거든요. 가습기 필터라는 거를 팝니다. 요거를 딱 가지고 적당히 잘라가지고 요 이제 물에 적셔주면 물이 이렇게 빨려 올라올 거 아니에요? 요 끝에다가 얘를 요렇게 갖다 대주면 빨려 올라오던 물이 미친듯이 떨리는 진동판에 의해서 바로 초음파로 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듈은 아두이노가 어떻게 제어해줄 방법은 온오프 개념밖에 없어요. 켠다 끈다 밖에 해줄 수 없으니까 5V로 동작하는 이 가습기 모듈에 전원을 준다 안 준다로 그 제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제어를 하려면 릴레이 혹은 모스펫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어차피 5V 수준이니까 모스펫이 사용하기가 조금 더 간단합니다. 연결하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모스펫을 준비를 했고, IRF520입니다. 얘는 한 4,500원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초음파 모듈은 네모난 보드가 있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보드가 있는데, 네모나게 생긴 보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렇게 버튼이 붙어 있거든요. 아두이노가 얘를 직접 제어한다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여기 켜고 끄는 버튼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켜져라 라고 해서 켜지는 게 아니라 전원을 공급하고 이 버튼을 눌러야 켜지는 개념이니까 직접적인 제어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초음파 모듈 검색하실 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거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아무튼 요 모스펫은 외부 전원을 이쪽으로 끌고 올 거예요. 외부 전원 5V를 데리고 와서 출력단에다가 얘를 연결할 겁니다. 가습기 모듈 연결하고, 그럼 이 모스펫의 역할은 외부 전원 이 5V를 가습기 모듈에 줄 거냐 말 거냐를 얘가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 결정하는 최종 그 결정권자는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여기다가 줘라 말아라 해주면 오케이 주겠습니다 해서 연결해주고, 끊으면 끊겠습니다 해서 끊어버리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온소프트 센서니까 냅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방은요,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냥 8266 보드 한 개당 어차피 이게 8266 보드 하나 가지고 근거리에 커버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데 천장에 단독으로밖에 붙일 수 없으니까 그냥 전구 하나당 보드 하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세히 좀 연결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스펫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요 위쪽에 네모난 블럭 2개, 아래쪽에 2개, 이쪽에 핀이 3개가 있습니다. 요쪽은 들어오는 쪽이에요. 외부전은 인이고 요쪽은 아웃입니다. 요쪽 아래쪽이 마이너스, 요쪽이 플러스, 요쪽이 마이너스, 요쪽이 플러스. 외부전은 인입니다. 이 사물 인터넷 보드에서 나오는 5V가 아니라 USB 충전할 때 쓰는 5V 아답터 이런 거 있죠? 거기다가 USB 선을 꽂아가지고 그 선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출력단에다가 이 초음파 가습기도 그 마이크로 USB 단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 사물 인터넷 보드하고 똑같은
그 커넥터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커넥터 순놈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선을 여기다가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시그 VCC G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그라 VCC라고 된 핀 요 보드에 5V 꽂으시고 GND는 보드에 GND라고 표기된데 아무데나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SIG 시그널 핀은 디지털 3번에 꽂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3번 핀은 GPIO 5번이라고 했죠. 됐죠.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해도 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죠. 대체 뭘 어떻게 연결하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런 선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 사물 인터넷 보드에 연결하는 USB 선 있잖아요. 한쪽은 USB로 돼 있고 한쪽은 이렇게 마이크로 5핀 마이크로 USB 5핀 USB라는 거예요. 요게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5V 아답터에 바로 꽂게 되면 그냥 얘가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절반 지점을 과감하게 톡 자릅니다. 톡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SYH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피복을 싹 벗겨줘요. 야금야금 까가지고 싹 벗겨보면 선이 4개가 있을 겁니다. 까만 선, 빨간 선, 하얀 선, 녹색 선. 항상 USB는 선 색깔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빨간 선, 까만 선이 전원입니다. 빨간 선이 플러스, 까만 선이 마이너스 5V. 하얀 선, 녹색 선은 데이터 통신선이니까 지금 할 거랑은 관계없죠. 이렇게 전원선을 확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까주면 되겠죠. 자, 빨간 선, 까만 선만 피복을 싹 벗겨가지고 자, 요 선이 지금 외부 전원 인이 되는 거니까 요 선이 저 모스펫의 아래쪽에 연결이 되면 되겠죠. 선이 너무 얇다고 자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자, 선을 요래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얇아 보이지? 선을 좀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자, 아래쪽에다가 꽂아주면 되겠죠. GND라고 된 거는 까만 선을 쑥 집어넣어 주시고 VIN이라고 된 데는 빨간 선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잠깐만, 드라이브 어디 갔노? 이 가습기를 자동 제어하는 것까지 오토메이션까지 걸려면 이 람다식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지금 녹한다 수준으로 이걸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좀 판단은 안 서네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오늘따라. 자, 차근차근 잡아 넣어가지고 드라이브 가지고 이렇게 쪼아주면 되는 겁니다. 꽉 쪼아주시고
범주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부전원 입력단이 완료가 됐죠. 출력단도 피복을 벗겨가지고 꽂아주는 겁니다. 아! 너무 강하게 쥐어 뜯어버려서 뜯겨버렸네요. 싹 힘 조절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복을 벗겨주시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쑥 집어넣어 가지고 마무리. 자, 먼저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출력을 가습기 모듈에다 딱 꽂아줍니다. 그리고 저 외부 전원 입력을 5V 아답터에다가 딱 꽂아줘요. 그러면 뭐 일단 제어 신호가 안 들어오니까 켜질 리가 없겠죠? 점퍼 케이블 3핀짜리를 딱 준비를 합니다. 자, 3핀짜리를 싹 가지고 왔어. 자, 여기다가 꽂아주고, VCC 그라운드는 전원에 연결해줍니다. VCC 5V에 꽂아주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시그널 핀이라고 된 거 있잖아요. 얘를 5V에다가 꽂아줬을 때 얘가 전원이 뭔가 여기 불이 그러니까 이쪽에 모스펫에 불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여기도 불이 들어온다면 오케이인 거예요. 됐죠? 파란불 들어왔죠? 요러면 모스펫에 의해서 얘가 이제 제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요 GPI 요 3번에다가 꽂아주시고, 일단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 초음파가 분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 뽑아서 초음파가 튀어나올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종이컵에다가 제가 여기 물을 떠놨고요.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잘라놨습니다.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령은 없어요. 각자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뭐라 부르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스펀지는 아니고 완충제 같은 건데, 요런 좀 말랑말랑한 걸 주문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푹 끼워줍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단 빼두고, 이 초음파 모듈 잘 보시면 요 판때기가요, 이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옆에서 보면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튀어나온 거, 이 방향이 요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움푹 파인 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해서 요 면에 정수기 가습기 필터가 딱 맞물렸을 때 초음파가 튀어나오는 거고, 요거는 반대로 뒤집힌 거니까 안 나와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볼록한 부분이 필터하고 닿도록 그렇게 딱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적당하게 전기 테이프 같은 거 가지고 살짝만 고정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빙글 이렇게 감아주고 고정만 살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푹 쑤셔놔요. 이렇게 푹 쑤셔놓고 이제 온오프를 딱 때려보는 거죠. 됐어. 자, 정상적으로 된다면 여기서 확 가습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이제 홈 어시스턴트 작업을 해보죠. 자, 모스펫에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3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모스펫을 켠다 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거니까 GPIO 스위치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겠죠. 켠다 끈다. 스위치. 제어하는데 켠다 끈다는 개념이다. 그럼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 컴포넌트의 GPIO 스위치 싹 가지고 오셔서 자, 노칸다 3 디바이스의 edit YAML 코드가 여기 어딘가 들어가면 되죠. 딱 넣어주시고 GPIO 번호는 5번 가습기를 영어로 휴미 무슨 뭐 파이어인데요. 그냥 휴미 컨트롤러 하겠습니다. 휴미 컨트롤 5번 핀에 있는 가습기를 컨트롤 하겠다. 가습기를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켠다 끈다라는 개념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제어되게끔, 온도가 아니라 온습도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어되도록 하려면 자동화 메커니즘을 여기다가 어떻게 싹 만들어줘야 되겠죠.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자체의 오토메이션을 거는 방법과 ESP 홈 자체의 YAML로 작성된 오토메이션 두 개가 있는데요. 뭐가 더 좋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기에는 홈 어시스턴트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쉽죠. 그런데 최대 단점이라 한다면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돼버리면 이 가습기는 쓸모없는 물건이 돼버립니다. 자, 보라색 글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자, 보라색 글자가 나오면 자, 지금은 여기 메인에 가보시면 홈 어시스턴트 메인에 가보시면 없을 겁니다. 자,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 구성하기 기기 및 서비스 노칸다 3 디바이스가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새로운 구성 요소 요거 구성하기 요거까지 해주셔야 돼요. 영역은 얘는 주방이라고 일단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이냐 뭐냐는 거는 거실, 주방, 침실은 그냥 홈 어시스턴트의 기본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 추가하기 해가지고 뭐 안방, 작은 방, 화장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목적에 맞게 만드시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노칸다 3 이제 등록이 됐죠? 둘러보기 가보시면 주방 쪽에 휴미 컨트롤이라는 게 생겼죠? 얘를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꺼졌다. 제가 지금 마우스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한 번 클릭했는데 계속 더블 클릭이 돼버립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끌려고 한 게 아닌데 꺼져 버렸네. 자, 됐죠? 근데 될까 말까 궁금하네요.
가습기 나오죠? 지금 선풍기가 켜져 있어가지고 날리고 있긴 한데, 이렇게 가습기가 켜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제 좀 꺼놔야 되겠네. 아주 잘 나오죠? 요거를 끈다, 켠다, 끈다, 켠다, 끈다. 1차적인 것 다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동으로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쫓겨난 빵판을 하나 이용해 가지고, 자, 원 버튼으로 하도록 하죠. 버튼 하나를 빵판에 딱 박아서 얘를 누르면 꺼져 있으면 켜지고 켜져 있으면 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홈 어시스턴트 했던 지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ESP 홈에 버튼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얘는 바이너리 센서가 되는 거고, 바이너리 센서인데 저항을 사용하지 않고 연결이 될 때는 인풋 풀업으로 해야 되니까 인풋 풀업에 맞는 속성이 들어가야 되겠고, 풀업 방식인 경우에는 버튼이 눌려짐과 떨어짐일 때 하이로우 상태가 뒤바뀐다 했죠. 그래서 인버티드 옵션이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 버튼을 누르는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지금 얘가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스위치 스테이트를 토글할 수 있는 액션을 줘가지고 요 스위치 상태를 토글 시켜주면 됩니다. 트리거는 프레스, 액션은 토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다다다다닥 떠오르신다면 당장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뭔가를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접점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라운드에다가, 잠깐만요. 그라운드가 두 개 이상 필요하겠네요. 보자. 저기 또 있구나. 자,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디지털 4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4번 핀은 GPIO 번호로 하면 4번이라고 했죠. 자, 추가합니다. 바이너리 센서. 자, GPIO 바이너리 센서 들어갑니다. 요만큼 가지고 와서 여기 딱 추가를 해주죠. 그리고 얘는 GPIO 번호 4번이고, 자, 매뉴얼, 수동으로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인데요. 매뉴얼 스위치라고 일단 표현을 해두겠습니다. 요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얘가 인풋 풀업으로 저항 연결 안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요만큼이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핀 대신에 요걸로 바꿔치기를 하면 되겠죠. 핀 넘버는 4번. 그리고 하이로 상태가 뒤집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인버티드 트루라고 된 거를 가지고 와서 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난 거죠. 그리고 이 바이너리 센서에 하이로 신호가 들어올 텐데, 눌렀을 때가 트리거가 온 프레스죠. 바이너리 센서 코어로 가보시면 온 프레스라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죠. 자동화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언제 무엇을 할 거냐, 이게 오토메이션이 되는 거니까 언제 부분이 요 온 프레스가 되는 겁니다. 눌렀을 때 온 프레스, 눌렀을 때. 그럼 여기 뭐 할 거냐, 스위치를 토글 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스위치의 액션이니까 스위치 쪽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스위치 어딨냐, 스위치 코어에 액션을 가보시면 여기 있죠. 스위치 토글 액션 가지고 오셔서 때려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 토글 액션 뒤에 ID, 어떤 스위치를 토글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요 놈의 ID를 이제 요때부터는 ID가 있어야 되죠. ID 뭘로 하지? IRF520이라고 그냥 아주 원초적인 이름을 붙여보죠.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습니다. Install wirelessly.
YSYK님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요 YAML 코드에 자동화를 걸어두면 홈 어시스턴트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인터넷 연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ESP8266 보드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ESP가 먹통일 때, ESP가 먹통일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가능하다는 범위가 홈 어시스턴트에 의존적일 거냐 의존적이지 않을 거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ESP 보드가 고장이면 뭐 죽도 밥도 아무것도 원래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되더라도 이 제품 자체만 전원만 공급해주면 켜고 끌 수 있는 방식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질문이 아니었나 보네요. ESP가 먹통일 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죠. 근데 어제 했던 거랑 오늘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죠? 홈 어시스턴트는 항상 쉽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켜지고 꺼지고 켜고 끄고, 이게 이제 매뉴얼 버튼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자동으로만 제어하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 켜고 싶은데 켜려면 스마트폰 화면 켜가지고 홈 어시스턴트 접속해가지고 켜고 꺼야 되잖아요. 때때로 그게 더 불편할 수도 있죠. 내 눈앞에 있는 얘를 바로 지금 당장 켜고 끄고 싶은데 막 여러 개 컴퓨터 화면을 켜고 막 웹브라우저 열고 이러느니 이거 누르면 그냥 켜지고 꺼지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자동하고 수동은 항상 한 세트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수동 버튼 이제 확보했습니다. 그럼 온속도 센서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자동화 기능을 구현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고 있거든요.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오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요거 다리 3개고요. GND VCC 된 거 5V 그라운드 연결해 주시고, 데이터라고 된 핀을 디지털 5번 핀에 연결할 겁니다. 디지털 5번 핀은 GPIO 번호로 하면 14번이라고 했죠. 이게 왜 이렇게 헐렁하지? 자, 점퍼 케이블을 딱 꽂았는데 헐렁하다. 그러면 자, 오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당장 뽑아서 다른 걸로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다리 3핀짜리가 참 없네요. 3개짜리가. 그러면 뭐 이렇게 꽂아야지. 자, 녹색이 VCC 5V 꽂아주고, 보라색이 그라운드. 자, 전원 들어왔죠? 그리고 데이터 핀을 5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PIO 디지털 5번 핀 GPIO 14번에 지금 DHT11 센서가 연결이 된 거죠. 자, 아래쪽에 쭉 DHT라고 딱 검색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서 요만큼 가지고 와서 바로 요런 것들은 간단하게 쓰라고 해놓은 거니까 바로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센서가 하나 추가되고 14번에 있고, 요거 템퍼러처 그냥 휴메디티 이렇게 가겠습니다. 업로드 간격은 이거 녹한다가 실험해 봤을 때 미니멈 2초예요 1초로 해놓으면 오작동합니다. 최소 2초 간격으로 온습도 값을 리포트 받겠다. 이렇게 해두시면, 자, 지금 저 가습기 제어하는 그 모스펫, 요게 매뉴얼 스위치, 요게 온습도 센서가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온습도 센서 값을 수신한 다음에
온습도 센서를 받았을 때를 트리거로 해가지고 액션을 주면 되겠죠. 자동화. 아니면 자동화를 그냥 요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걸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한번 해봅시다. 저거 전등 수동으로 켜고 끄는 것도 제가 달아놨는데 손동작으로 하도록 해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업로드 되는 동안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꺼졌죠? 켜졌죠? 이렇게 손날치기로 적외선 근접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딱 손날치기를 하면 켜지고 꺼집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자, 모두 좋아요 버튼을 탁탁탁탁 좀 눌러주세요. 자, 보자.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 하는 게 좋을까 싶은데요. 일단 자동이냐 수동이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가보시면 자, 템퍼러처, 휴메디티 이제 튀어나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온도, 습도인데 요 가습기는 습도 값을 베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습도 값이 얼마 이하면 가습기를 켠다. 얼마보다 내가 지정해 놓은 목표 상한선보다 넘어가면 끈다. 하한값과 상한값을 주고 하한값 이하면 켜고 상한값 이상이면 끈다를 이제 오토메이션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바로 걸어버리는 거죠. 지금 습도가 대략 53%니까 하한값을 60%로 잡으면 일단 가습기가 켜지게 되겠죠. 구성하기. 자, 자동화 및 장면 여기다가 이제 자동화를 만들면 되죠. 요거는 제가 앞에 했던 거라 삭제하고 근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YAML 코드 가지고 계속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요. 여기다가 자동화를 바로 한번 걸어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가 있어야 한다. 그죠? 제가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너 자동으로 돌아가 라고 했을 때만 자동으로 돌아가고, 자동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켜고 끌 수도 있잖아요. 습도값이 뭐 얼마가 되든 간에 내가 지금 너무 건조하다고 느낌일 때는 강제로 습도를 이렇게 올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수동 모드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아니하고 너 그냥 니 알아서 돌아가라 라고 해놨을 때 이제 자동 모드가 되는 건데, 이거 스위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구현하지?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가 있어야 된다. 전역 변수 하나를 ESP 보드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 전역 변수를 불리안으로 둔 다음에 자동 모드이냐 수동 모드이냐를 일단 스위칭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극복을 하려면 매뉴얼 그 템플릿 스위치와 전역 변수를 적절히 버무리면 될 것 같다. 일단 이게 녹한다의 생각입니다. 템플릿 스위치와 전역 변수를 적절히 버무려 가지고, 이 전역 변수라는 것은 ESP8266 보드 안에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전역 변수 만드는 방법하고 템플릿 스위치 만드는 방법하고 두 개를 일단 알아내야 되겠죠. 자, 전역 변수 만드는 방법은 오토메이션이라고 요 검색하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토메이션.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극복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있죠? 글로벌 베리어블스라고 돼 있죠? 글로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역 변수를 만들면 되는 것 같죠? 한번 써본 적은 있습니다. 그럼 id라는 것은 이 변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일 텐데, 모드라는 이름을 붙여두겠습니다. 모드. 타입은 int인데 이 타입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부울도 될 수 있네요. 잠깐 부울이라고 써두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모드가 이름을 오토모드라 두겠습니다. 오토모드가 true일 때 오토고 펄스일 때 매뉴얼 모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리스토어 밸류는 뭐죠? 리스토어 밸류. 전역 변수의 초기 값이 뭐냐 이 말이네요. 그러면 기본으로는 수동으로 출발하는 게 좋겠죠. 아닌데 이니셜 밸류가 여기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요. 이니셜 밸류는 부울리안이니까 펄스로 잡겠습니다. 펄스. must be string. 뭐죠? 이니셜 밸류가 스트링이 되어야 된다는데요. 이 무슨, 그러면 펄스를 스트링으로 이렇게 적으라 이 말인 것 같네요. 뭐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러 안 났죠. 그럼 오토모드라는 전역 변수를 우리가 하나 딱 생성을 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매뉴얼 스위치를 하나, 템플릿 스위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요 놈을, 요 액션은 필요 없고 요만큼만 가지고 와서 집어넣는데 스위치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라는 걸 똑같이 이렇게 두 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약간 템플릿 스위치가 되는 거고, 이게 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무슨 말이지? 플랫폼 템플릿. 요 액션, 요거, 요렇게 걸어두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싹 가지고 와서, 그죠? on, turn on.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는 액션을 했을 때, 트리거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 전역 변수, 오토모드라는 이 전역 변수의 값을, on 쪽이니까, 이제 오토모드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요놈 이름을, 오토모드로 하죠. 오토모드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요 전역 변수, 얘는 또 어떻게 갖다 쓰는 거지? 자, 다시. 자, 요렇게 힌트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오토메이션. 그러면 전역 변수의 액션으로 값을 집어넣는 방법을 지금은 찾아내야 되겠죠. 트리거는 확보했잖아요. turn on 액션, turn off 액션일 때, then 뭐를 할 거냐? 전역 변수의 값을 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글로벌 베리어블. 요거는 람다식으로만 집어넣을 수 있나 보네요. 그럼 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죠? 자, 람다식 들어가겠습니다. 갑자기 급 막 짜증나는 문법들이 나왔죠? 자, 람다식 여기다가 그럼 이 람다식은 C++ 코드가 지배하는 공간이니까 전역 변수 이름 오토모드라는 아이디를 가진 요 놈의 값은 무조건 다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로 on 쪽이니까 true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쪽에 턴오프일 때는 펄스로 하겠다. 아니야. 스테이트가 아니라 이 자체가 값이네요. 자, 에러 안 나죠? 그죠? id의 글로벌 id 요 자체가 지금 요 자체가 value라고 돼 있으니까 요 값을 요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변수 오토모드라고 하는 것은 ESP8266 보드 내부에 있는 값이니까 그 값을 지금 홈 어시스턴트에 있는 템플릿 스위치 가지고 ON 하거나 OFF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자신감이 없긴 없는데 그럼 지금 저것이 자동 모드로 이렇게 제어하는 저것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아마 잘 될 거예요.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수순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 생각에는 90% 이상 지금 전역 변수 값이 스위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 접속이 참 안되네. 사물 인터넷 보드도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빨리 접속이 되는 게 있고 항상 얘처럼 접속이 빨리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제가 쭉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는 항상 할 때마다 보면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접속이 잘 안 돼요. 저기요? 이미 된 건가? 됐네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 그럼 오토모드라는 이 스위치가 생기고, 요렇게 해두면 이제 오토가 되는 거고, 왜 다시 내려가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봅니다. 자, 다시 스위치 턴온 액션 이렇게 해두고 죄송합니다. 저도 홈 어시스턴트를 지금 100%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ESP 홈을 매뉴얼에 입각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건데 그래 요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자, 요만큼을 가지고 와서 자, 요 위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자, 지금 부울리안이 얘잖아요. 오토모드 얘가 부울리안이니까 전역 변수 요 놈의 값이 true면 얘도 true고 false면 false다. 요게 스위치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만 확인하면 스위치가 요쪽으로 제껴져 있으면 아무튼 이 오토모드라는 것은 true라는 게 확정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람다식 여기 있는 람다식하고 여기 있는 람다식은 지금 하는 역할이 함수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모드가 바뀐다면 이제 이게 잘 작동이 된다면 우리 다음 해야 되는 수순이 이거죠. 오토 모드 수동 모드이던 오토 모드이던 유저가 매뉴얼 버튼으로 켜고 끈다면 수동 모드로 전환한다. 그렇잖아요. 얘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도
마스터는 제 손가락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자동으로 지금 켜지고 꺼지고 있는 와중이라도 내가 지금 당장 끄고 싶습니다. 지금 켜져 있을 때. 그때 내가 눌러서 끈다면 자동에서 매뉴얼 모드로 바뀌면서 꺼져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애를 껐는데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모드가 돌아가고 있다면 다시 켜지겠죠. 나는 지금 끄고 싶을 때 아니면 켰을 때 그때는 내가 지금 강제로 켠다는 의미로 작용이 되는 거니까 오토 모드가 풀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요게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번 수동 모드일 때는 자동 모드일 때는 하한 값과 상한 값을 입력받아서 제어된다. 요렇게 이제 두 개를 만들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게 왜 자꾸 풀리지? 이 뭐죠? 버그인가요? 지금은 또 고정이 되어 있네요. 자, 아무튼 뭔가 초반에 좀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기분 탓이다. 일단 보고 딱 고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람다식을 가지고 버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매뉴얼 스위치로 제어하는 거는 요 지점이 되는 거잖아요. on press then이면 눌렀을 때 스위치가 토글이 되는 것 플러스 모드가 자동적으로 그 수동 모드 쪽으로 탁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람다식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람다 요렇게 써야 되네. 땡땡 람다.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놓은 요놈 오토 모드 값을 무조건 펄스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미 알고 있죠. 요렇게 가져가서 요 값을 펄스로 해버리겠다. 에러 안 나죠. 그럼 자동 모드로 해놓고 제가 매뉴얼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되어 있던 스위치가 팍 내려가 버린다면 정상 동작하고 있는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오늘 까딱하면 공기청정기는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가습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거든요. 아무튼 좀 속도를 내가지고 구조는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나 똑같을 거니까 앞에 했던 코드를 그대로 재활용해가지고 공기청정기 버전도 만든다면 생각보다 후반부 시간은 좀 이렇게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속도감 있게 해보겠습니다. 람다식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 람다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 모드로 이렇게 해두고 내가 이 수동 버튼 있죠? 얘를 누르면 저게 풀려야 되죠? 요거 어디 갔냐? 그죠? 오토 모드 해놨는데 내가 이걸 눌러버리면 매뉴얼 모드가 풀려버리는 거죠. 오토 모드가 풀려버리는 거죠.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간단하게 끝이 났죠. 그리고 두 번째, 자동 모드일 때 하한 값과 상한 값을 유저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가장 적합한 게 템플릿 넘버라고 했습니다. 저 아래쪽에 넘버 컴포넌트의 템플릿 넘버, 이거는 저 트랙바 형태로 내가 설정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싹 가지고 옵니다. 자, 넘버, 템플릿 넘버 들어가고, 이거는 하한 값으로 하겠습니다. 휴미, 민휴미라고 적어놨죠. 민휴미. 최소값.
옵티미스틱이 뭐지? 습도 값은 0에서부터 100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한값 0, 상한값 100. 스텝은 일씩 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습도가 0이다 100이다 이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 일단 이렇게 하죠. 그리고 현재 값을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을 건데, 현재 값 이니셜 밸류라는 게 있네요. 자, 이니셜 밸류 디폴트 값으로는 한을 일단 30으로 잡아두겠습니다. 30. 그리고 얘가 이제 하나가 더 있으면 되겠죠? 이만큼 가지고 와서 맥스 휴미 요 값이 똑같이 하고 얘는 한 60 정도로 한번 잡아놔 보겠습니다. 그럼 템플릿 넘버라는 게 이제 얘는 그냥 깡통이에요. 유저가 컨트롤할 수 있는 UI는 나오는데 걔를 막대기를 움직였다 한들 뭔가 지금 변화되는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자동화를 걸어줘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습도 값을 받아서 그 값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습도 값을 획득한 다음 그 값을 기준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판단해야 한다. 그럼 습도 값을 획득한다는 것이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트리거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 판단한다가 습도 값에 따라서 뭐 켤지 말지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액션 쪽으로 빠지면 되겠죠. 자, 습도 값을 획득한다. 그럼 센서 쪽으로 가서 센서 값을 획득을 했다라는 트리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센서 코어로 가겠습니다. 뭐 개뿔도 모르면서 생각보다 좀 잘한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녹한다가 이 매뉴얼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거의 80% 이상 알아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ESP 홈 쪽에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제 말만 듣고 뭔가 하시기보다는 이 매뉴얼을 어떻게 정보를 어떻게 캐내는지를 계속 이렇게 알아내시면 녹한다처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트리거를 찾습니다. 이거 켜니까 또 춥네요. 아이 추워라. on value라는 트리거가 딱 보인다, 그죠? 값을 획득을 했을 때 이 말이죠. on value 된 가지고 와서 여기 딱 붙여 넣습니다. 대상이 되는 게 온도, 습도 두 개인데 습도 쪽이니까 잠깐만요. 그럼 얘 두 개의 값을 받았을 때는 값이 뭐가 되는 거지? 이런 사례는 또 처음이네요. 센서 값 한 세트에 센서 값이 두 개일 때 일단 여기 적어 두겠습니다. on value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받았을 때 온도가 아니라 습도 값을 베이스로 가지고 뭔가 이제 복작복작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다시 가봐야 되겠네요. 요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건데 아이디를 줘서 해결을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휴메니티 쪽에 아이디 my 휴미라고 이름을 붙여두겠습니다. 휴미. 그러면 여기서 휴미 값하고 여기도 다 아이디를 이제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아이디 min 휴미 맥스 휴미 이렇게 다 준 다음에 여기 이제 람다식을 적을 겁니다. 람다 이거 아닌가? on value가 is invalid 옵션이다. 각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잠시만요. 그렇네. 각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군요. 자, 그렇다면 on value면 자, 상상력 충만하게 이제 여기다가 람다식이 쭉 들어가면 되겠죠.
자, if. 여기서 값이 들어왔을 때는 x로 치환이 됩니다. 그럼 x 값이 현재 지금 측정한 습도 값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 값이 하한 값보다 작다면 켜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min 휴미 값을 여기다 가지고 옵니다. id가 min 휴미인 놈의 state. 그러면 요 유저가 선택해 놓은 요 하한 값, 움직일 수 있는 하한 값을 세팅해 놓은 값을 말하는 거겠죠. 요때 켜야 하는 상황. 자, 그다음 else if x가 max보다 커버릴 수도 있죠. max는 넘지 말라는 선인데 현재 습도가 max를 넘어서 버렸다면 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오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컨디션이 되는 거죠. 값을 받았을 때 요런 이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람다식으로 표현된 액션이 들어가면 되겠죠. 대상이 되는 거는 이 스위치, GPIO 스위치 IRF520이라고 된 요 얘를 켠다. 아닌가? 잠시만요. 맞죠? 얘를 켠다, 끈다가 들어가면 되니까, 스위치 쪽으로 가겠습니다. 스위치 쪽에 가보시면 람다식으로 표현된 액션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있죠? 람다 콜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자, 얘는 턴온. 아이디는 위에 IRF520이라고 제가 떡하니 해놨죠. 요거. 그러면 아이디가 IRF520이라는 스위치를 턴온 해라. 턴오프 해라. 지금 있는 이 식은 람다 콜이에요. 일반적인 이거 지금 on value then이라고 된 것은 그 YAML로 자동화가 걸리는 거고, 람다라고 된 이 부분은 람다 시기의 지배를 받는 거고, 문법이 서로 다릅니다. 람다 콜스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람다 공간에서는 람다 콜스를 쓰고, 일반 YAML의 그 액션은 요런 식으로 쓴다. 왜 이걸로 했습니까? 람다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자유도가 높아요. 입맛대로 하기가 좋으니까. 자, 에러 안 났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모든 게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 모드가 켜져 있을 때 요거를 한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요거를 다 포괄하는 전제 조건이, 만약에 전역 변수 요놈 오토모드라고 하는 ID 오토모드라고 하는 전역 변수가 true일 때만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죠? else일 때는 생각할 필요 없죠. else.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자동 모드일 때만 하는 거니까. 됐죠? 해보겠습니다. 에러 없고. 좋아요. 불과 2주 만에 람다식을 마음대로 주물리는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이게 자동 모드로 딱 해두게 되면, 자동 모드로 딱 해둔 다음에 습도 값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두고, 그 다음 자동 모드를 풀어버렸을 때 얘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수동 모드일 때는 값을 조절해도 작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테스트 해보면 되겠네. 좋습니다. 그럼 이게 잘 작동이 된다면 가습기 예제는 끝이 나는 게 되겠네요. 자, 잘 작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됐다. 아직 접속 안 됐는데. 아,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오토 모드가 꺼져 있잖아요. 매뉴얼 모드니까. 잠깐만요. 근데 넘버 왜 안 나오냐? 그렇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습도가 51%니까 상한을 80으로 두고 하한을 58로 둔다면 현재 습도가 58%보다 더 낮기 때문에 가습기를 켜라 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놔도 지금 가습기 돌아가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오토 모드를 활성화해 보는 겁니다. 작동이 되죠. 작동이 되면서 제가 매뉴얼 버튼을 눌러서 꺼버리면 오토 모드가 이제 릴리즈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57부터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해라.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지금 당장 57보다 낮으니까 켜지고 60을 초과하게 되면 꺼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켜졌죠. 일단 온습도 센서를 좀 근처에 이렇게 두면 습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올라가고 있네요. 자, 60까지는 괜찮고 60을 넘었으면 이제 딱 꺼져야 되죠. 꺼졌죠. 그걸 또 가만 놔두게 되면 습도가 떨어질 거니까 여기 설정해 놓은 57보다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켜지겠죠. 바로 지금. 그죠? 켜지고 60이 되면 또 꺼지고. 그러니까 57하고 60 사이에서 습도가 와리가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동 제어죠. 이대로 두면 알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습도 상관없이 켜고 싶다. 이제 이거 매뉴얼 버튼 누르는 겁니다. 아예 켜져라 하면 오토 모드 풀렸죠. 요때부터는 끄면 얘는 지금부터는 계속 꺼져 있는 겁니다. 누르면 내가 끌 때까지는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오토 모드를 딱 다시 활성화를 해 놓으면 제가 여기 지정해 놓은 요 범위 안에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됐죠? 아, 좋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네요. 자, 끝났습니다. 제가 남겨드릴 코드는 바로 요겁니다. SY킴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459에 1번 학습용 IoT 가습기 예제. 아, 생각보다 근데 상당히 복잡했죠. 이런 것들. 자, 다시 갈아엎고 이제 공기청정기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레모니로 한 번 더 해보고. 됐습니다. 보드가 여러 개 있으면 또 보드 한 개 더, 얘는 그대로 두고 보드 여러 개 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지금 노칸다가 가진 보드가 이게 이제 마지막 보드입니다. 다 지금 설치가 돼버려 가지고 얘 하나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뽑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할 것은 치워놓고 미세먼지 센서와
팬을 이용해 가지고 공기청정기, 학습용 공기청정기를 만들 건데요. 자, 얘가 PMS7003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그냥 흔한 5V 팬이에요. 근데 얘도 모터잖아요. 모터를 ESP8266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중간에 모스펫을 낄 건데요. 모스펫을 여기다가 끼게 되면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 쿨링 팬을 온오프 할 수가 있고요. 모스펫을 여기다가 끼면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플러스 속도 제어. 그리고 ESP 홈 쪽에서 이 모스펫을 이용해 가지고 쿨링 팬을 제어를 하면 팬 컴포넌트가 별도로 있거든요. 속도 제어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는데 퍼센테이지를 줄 수가 있죠. 공기청정기 풍량을 1단, 2단, 3단, 4단, 5단 자기가 원하는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버튼 눌렀을 때 그러한 액션을 줘버리면 되겠죠. 자, 얘도 팬 제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 제어. 그럼 얘는 여기다가 이걸 지금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악어 집게로 가겠습니다. 출력단에다가 악어 집게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아니구나. 점퍼 케이블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점퍼 케이블이 이렇게 쏙 꽂아가지고. 자, 얘는 DC 5V이기 때문에 방향이 존재하죠. 빨간 색깔 선을 V 플러스 쪽에다가 꽂아주고, 까만 선을 V 마이너스에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도라이바를 쪼아주면 됩니다. 자, 됐어. 그 다음 공기청정기니까 공기청정기 모양을 일단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노칸다의 학습용 공기청정기는 이게 그냥 KF94 마스크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다이소에서 제일 싼 마스크.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될 것 같으냐.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 통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마스크 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밀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필터가 되는 거죠. 에어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통 끝쪽에다가 제가 구멍을 뚫어놨고 여기다가 팬이 이렇게 부착이 될 건데요. 팬이 바람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튀어나가는 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내는 거죠. 통 안에 있는 바람을 밖으로 불어내게 되면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빨려나가니까 기압이 떨어지게 되겠죠.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얘가 외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계속 무한히 공기가 빠져나가면 여기 진공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뚫려 있는 구멍이 있으니까 진공 상태가 되지 않고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하겠죠. 그때 마스크를 거쳐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겠고, 결론적으로 미세먼지는 여기 흡착이 될 거고 공기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될 겁니다. 됐죠? 반대로 빨아들이게 되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서 맑은 공기가 이쪽으로 나오기는 한데 먼지가 이쪽에 붙겠죠. 그게 뭐가 좋을지는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빨아내는 쪽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각자의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있는 이거는 그냥 시뮬레이션이에요. 저 오픈마켓에 가보시면 샤오미 에어필터라는 거 있거든요. 큰 거. 거기다가 이 모터보다 조금 더 큰 DC 모터 있죠. 그거 위에다가 부착하시고 센 거 DC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서 똑같이 이렇게 제어하시면 실제 방 환경에서 공기청정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을 건데 이거는 작아서 제가 계속
학습용이다 강조드리는 게 실전에서는 쓰기는 좀 애매하고 홈 어시스턴트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학습용이라는 걸 계속 키워드를 붙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딱 붙이면 되겠죠. 근데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나오는지 지금 모르겠으니까 일단 펜 제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다가 아니죠. 연결해줘야 되지. 저녁을 너무 허접하게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저녁을 좀 이렇게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데 다들 저녁 식사는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 이렇게 좀 씹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빵을 주로 먹고 있거든요. 쓸데없는 TMI였습니다. 자, 얘도 테스트 해보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모스펫의 시그널 핀을 5V에다가 그냥 냅다 꽂아주시면 바로 그냥 켜지는 겁니다. 바람이 지금 요쪽으로 나오네요. 요쪽으로. 그러네. 여기 뭔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쪽으로 바람이 나오니까. 일단 디지털 3번 핀에다 꽂아 두겠습니다. 이 왜 하이가 걸려있냐. 그럼 요렇게 붙이면 되겠죠? 빨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붙여도 큰 의미는 없으니까 여기 붙어 있다라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붙어 있다라고. 요렇게 붙어 있는 거를 위에서 보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 됐고. 이제 펜 제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펜은 펜 컴포넌트가 별도로 있고 바이너리 펜, 스피드 펜, H 브릿지 펜 3개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펜이라는 거는 켠다 끈다 이렇게 되는 거고 H 브릿지 펜은 켠다 끈다 더하기 속도 제어, 방향 제어까지 들어가는 거고 스피드 펜은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속도만 제어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얘를 써야 되겠죠. 가지고 옵니다. 자, 맨바닥부터 다시 올리죠. 하나하나 새로 올리겠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가긴 갈 건데. 자, 플랫폼 스피드 아웃풋, 마이 아웃풋이라는 게 지금 필요한데요. 아웃풋 컴포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속도 제어라는 것은 PWM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 컴포넌트 가셔서 소프트 PWM 잠깐만 이거 어떻게 쓰더라? 프리퀀시 아마 요렇게만 하면 될 겁니다. 아웃풋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핀을 하나 정의를 하는 거죠. 프리퀀시 생략하고 지금 모스펫이 연결된 핀이 GPIO 5번이죠. D3번 핀 5라고 써두고 요 PW의 아웃풋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연결 관계 아시겠죠? 5번 핀이 PWM 핀인데 그 핀이 펜에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게 에어 클리너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요. 이게 제가 작동되는 거를 잘 연출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약간 사람 입김 이런 거에도 좀 반응을 하나요? 마늘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먹고 확 한번 해볼까요? 제가 휴지 이렇게 막 비비니까 값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뭐 미세먼지 농도를 올려서 이거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냐 마냐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 좀 보기가 좀 애매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모터가 계속 싱싱 잘 돌아가고 있네. 아, 참 빨리 접속 안 되죠. 됐네. 자, 그럼 에어 클리너라는 게 나왔고요. 잠시만요. 얘 왜 계속 켜져 있지? 아, 엉뚱한 핀에다가 꽂아놨네요. 아닌데. 됐네. 자, 보세요. 자, 펜이 켜진다, 꺼진다. 이게 온오프 개념이고, 요거를 딱 눌러보시면 속도가 나옵니다. 켜놓고 속도를 이렇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뭐 드라마틱하게 제어되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죠? 아무튼 속도가 이렇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끄고, 켠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수순은,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수동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 쿨링 팬이 속도 제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를 3단까지 한번 세팅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총 4개가 있겠죠? 꺼짐 상태가 하나 있을 거고, 꺼짐, 한 35% 정도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5%, 70%, 100%. 아까 전에 속도 움직이던 프로그레스 바 있었잖아요. 트랙 바 있었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인데, 한 번 누르면 35%로 돌아가고, 한 번 더 누르면 70%, 한 번 더 누르면 100%. 그 상태에서 누르면 이제 꺼짐.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바로 팍팍 들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액션의 토글이라고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컨디션을 봐야 되겠죠. 현재 몇 %인지를 보고, 그렇게 하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해보면 되겠죠. 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그라운드에, 둘 중에 하나는 4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아까 해놨던 대로. 그럼 얘는 또 바이너리 스위치죠. 속도감 있게. 바이너리 스위치. 자, 매뉴얼 버튼. GPIO 4번입니다. 그리고 인풋 풀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만큼이 또 필요하죠. 아까 했던 거 반복 작업입니다. 4번. 그리고 저 신호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인버티드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가 이제 버튼이 추가가 된 거고, 요 버튼을 눌렀을 때 트리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버튼을 눌렀을 때 온 프레스 눌렀을 때, 그때 여기다가 이제 람다식을 집어넣겠습니다. 람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보자. 여기냐, 여기냐. 자, 펜 컴포넌트에 가서 좀 액션을 봐야 되겠죠. 펜 컴포넌트에, 스피드 펜에, 펜 토글. 뭐냐, 이게. 펜 스피드 2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전역 변수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펜의 현재 상태를 읽어와서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 수순으로 가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애매하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대안이 있죠. 전역 변수 글로벌 값을 가지고 와서 자, 현재 풍량이 뭐로 되어 있냐를 아닌가? 이렇게 하면 더 골치 아파지려나? 아무튼 한번 해보죠. 현재 펜의 스피드를 전역 변수로 잡겠습니다. 인테저로 하고 0, 1, 2, 3 세 개를 한번 두보죠. 0이면 꺼짐, 1이면 1단, 2면 2단, 3이면 3단. 그죠? 0이면 꺼짐, 1이면 1단, 2면 2단, 3이면 3단. 자,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고, 이니셜 밸류가 0이다. 자, 펜 스피드 확보됐고, 자, 그러면 여기서 람다 식이 이제 버튼 눌렀을 때 if id가 펜 스피드죠. 요 놈이 0이다. 그러면 꺼져 있는 거니까 켜면 되겠죠. 1단으로 가면 되겠죠. 1단으로 else if 얘가 1이면 1단이면 2단으로 가면 되고, 꺼져 있으면 1단으로, 1단이면 2단으로 가고, 2단이면 3단으로 가고, 3단이면 꺼지는 쪽으로 가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1단으로 간다는 것이 펜 스피드를 35%로 설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값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요 값을 1로 바꿔주면서 1단으로 하면 되고, 요거는 2로 바꿔주고, 요건 3으로 바꿔주고, 요건 0으로 바꿔주고, 전역 변수 값을 일단 이렇게 핸들링 해주고, 그 다음 펜 속도를 실질적으로 조절하는 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람다 식으로 하는 거. 어디서 봤는데요. 얘가 이쪽이 아니라 아웃풋 쪽을 건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웃풋 코어에 그죠. 여기 있죠. set 레벨 요걸 쓰면 되겠네요. 자 1단으로 한다는 것은 요놈 PWM 아웃풋의 35% 될지 말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얘는 70%, 얘는 100%니까 이제 1.0이고 끄는 거는 0이죠. 0.0. 자, 에러 안 나고 됐습니다.
한 테스트 해봄직하죠. 드디어 ESP 홈도 에러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죠? 어차피 펜은 아웃풋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아웃풋을 조절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리까리하긴 하네요. 왜 펜 쪽에는 그러한 내용이 그냥 여기서 말하는 1단, 2단, 3단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이 모르겠다. 아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고 자 이제 매뉴얼 버튼이 하나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누르면 되죠. 35%, 70%, 100%. 한 번 더 누르면 꺼짐. 다시 35, 70, 100 꺼짐. 그런데 여기 이 화면을 보니까 이거는 수동하고는 별 관련이 없네요. 지금 이 펜 컴포넌트가 지금 제가 35%로 맞춰놨거든요. 70%, 100인데 요 컴포넌트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웃풋 컴포넌트하고 펜 컴포넌트가 두 개인데 펜 컴포넌트가 아웃풋 컴포넌트를 지금 먹은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보다 하위에 있는 아웃풋 컴포넌트를 지금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펜 컴포넌트에는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요 펜 스피드가 펜 스피드가 몇 가지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설명이 너무 좀 두리뭉실하다 그죠? 펜 스피드가 2면 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단, 2단, 3단 몇 단까지 있는 건지 여기 이렇게 좀 적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3단까지 있으니까 1단, 2단, 3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일단 한번 써먹어 볼게요. 요거 일단 잠깐 킵 해두고 요거는 잠깐 여기 킵 해두고 자 나의 펜 아이디 마이 펜 마이 펜 스테이트가 아니라 요거 아까와 같은 구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이면 스피드가 0이면 요것도 펑션이 나와야 되는데요. 쓰기가 상당히 상그럽네요 이거. 펜 사이클 액션
이건 그냥 속도 제어하지 맙시다. 속도 제어 안 하겠습니다. 이게 괜히 아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한번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컴포넌트하고 지금 연동이 안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아하, 이거 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마 아닐 건데요. 펑션이 튀어나와야 될 건데. 스피드가, 이거는 좀, 일단 확신이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화면에 뭐가 나오든지 관련 없이 일단 돌아만 가면 되니까, 요 코드를 그냥 가지고 가도록 하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일단 돌아갔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럼 바람의 세기 조절하는 것은 일단 끝이 났고, 이제 얘가 치고 들어와야 되겠죠? 미세먼지 센서. 얘는 이걸 딱 뽑아보시면, 틱! 이렇게 뽑히거든요.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 핀 번호를 딱 봐주세요. 그죠? VCC 그라운드 RX-TX 4개를 찾습니다. VCC 그라운드 그런데 여기서는 이건 제가 이미 해봐서 아는데 RX 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5V 그라운드 TX 핀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TX 핀을 디지털 5에 연결하겠습니다. GPIO 번호로 14번이죠. RX 핀이라는 것은 이 모듈이 받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TX 핀은 보내주는 핀을 의미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게 패시브 방식인가? 액티브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반대인가? 맞을 거예요. 액티브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액티브 방식이라는 것은 보드가 이 센서한테 요청을 해서 값을 받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계속 업로드를 해주는 겁니다. 일정한 인터벌로. 그 값을 받아가지고 ESP8266이 값을 획득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 얘는 보드로부터 받는 거는 없으니까 RX 핀이 쓸모가 없다는 거겠죠. 자, VCC를 5V에다가 팍 꽂아주고.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죠? 그라운드를 그라운드에 딱 꽂아주고. 다음 TX 핀을 찾습니다. TX를 딱 잡아다가 디지털 5번에다가 딱 꽂고, 요 다시 이렇게 딱 꽂아주면 되죠. 됐습니다. 자, 이제 미세먼지 센서를 홈 어시스턴트의 값을 띄워줘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여기 목록이 없습니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그냥 PMS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자, PMS X003 파티큐레이트 머시기 센서 된 거 보이죠? 요겁니다. 눌러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싹 가지고 와서 딱 때려놓고 RX 핀이 뭐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RX 핀은 미세먼지 센서의 TX 핀을 적으라는 거예요. GPIO 14번이고 보레이트 9600은 그대로 두고 쓰시면 됩니다. 영훈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타입 이런 거 그대로 두고, 네임 요게 PM 1.0이거든요. PM 1.0 요게 PM 2.5.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폰님 반갑습니다. 됐죠? 요렇게 해가지고 센서 값이 잘 측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저 팬을 켤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 속도 이거 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애매모호하네요. 큰일 났다. 잠깐만요. 어차피 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팬 돌리는 거는 무조건 100% 파워로 돌릴 거거든요. 그렇다면 속도 제어가 어차피 의미가 없는데. 미세먼지 농도 띄워놓고 온오프 개념으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온오프 개념으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미세먼지 농도 보러 갑시다. 자,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오죠. PM 1.0이라고 된 게 가장 미세한 아주 초초 미세먼지인 거고, PM 2.5가 초미세먼지. 이 PM 왜 빠졌죠? 10.0은 미세먼지. 그럼 이 세 가지 값 중에 뭐를 기준으로 잡아서 팬을 돌릴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PM 2.5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PM 2.5 값이 지금 46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인데요. 요 값이 얼마 이상이면 공기청정기가 돌아간다 하는 오토메이션을 YAML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경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깝죠. 펜 이렇게 1단, 2단, 3단 올렸을 때 얘가 같이 이렇게 반응이 있어줘야 지금 의미가 있는데요. 좋아. 펜 컴포넌트 날리겠습니다. 날리고 자, 스위치로 가겠습니다. 온오프면 GPIO 스위치라고 했죠. 미련 없이 떠나버리죠. 이게 에어 클리너 펜 말하는 거고, 그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요거 이제 람다식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 켜냐 끄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스위치의 액션 중에 토글 하는 액션이 저기 이제 갖다 붙으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그때 아이디가 my 요것도 IRF520이라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온오프 하는 것 됐고, 미세먼지 농도 됐고, 간단하게 이제 됐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자동 모드, 수동 모드 개념이 또 똑같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스위치 컴포넌트에 전역 변수를 먼저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오토메이션. 아까 했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베리어블에 요만큼 오토 모드이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오토 모드 타입은 불리안이고 디폴트 값은 펄스. 디폴트는 매뉴얼 모드. 오토 모드가 트루일 때 자동 모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템플릿 스위치를 가지고 옵니다. 스위치 컴포넌트의 템플릿 스위치.
샥 다 가지고 와서 요 스위치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자, 요게 오토 모드. 자, 요거 전역 변수. 요 놈의 전역 변수 값이 true면 true를 반환하고 else면 false를 반환한다. 요거는 스위치 컴포넌트의 UI에 표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꼭다리가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으면 on, 왼쪽에 있으면 off, 오른쪽에 있으면 true, 왼쪽에 있으면 false. 그거를 전역 변수 값을 참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이 말이고. 이거는 유저가 액션을 줬다는 거죠. 턴온이라는 트리거를 빡 줬을 때 그때 뭐 할 거냐. 요 전역 변수의 값을 true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람다 콜 해가지고 여기다가 id가 요거인 값을 true로 한다. false로 한다. 조금 전에 가습기 쪽에서 이미 다 나왔던 그런 전략들이죠. 아이고 추워라. 됐습니다. 그럼 전역 변수 바꾸는 것 완료됐고, 그럼 센서 값이 나오는 위치가 여기죠? 근데 PM2.5 이 값을 기준으로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놈 값을 수신을 했을 때 센서 코어 쪽으로 가셔서 트리거를 찾으시면 되죠. 그 트리거의 이름은 값이 이제 들어왔다. on value라는 걸 찾으면 됩니다. on value. on value 어디냐? on value 여기 있죠? on value면 뭐 할 거냐? 여기다가 이제 현재 미세먼지 농도 구간을 설정을 하면 되겠죠. 언제 에어 클리너가 작동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그 구간을 유저한테 또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넘버 컴포넌트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아까 했던 거랑 완전 똑같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괜히 속도 제어하려고 하다가 뭔가 좀 모양새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첫 번째는 min value 한 값이고, 그럼 미세먼지 농도 구간을 몇 수로 잡아야 될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좀 이렇게 뉴스 이런 데 보시면, 기상캐스터 하시는 거 보시면 많은 날에는 한 300, 400 정도까지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간을 0에서부터 500까지 한번 잡아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값은 10씩 오르락 내리는 걸로 그렇게 하죠. 이게 하한 값이고, 상한 값은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가되, 디폴트 값을 아까 줄 수가 있었죠. initial value. 기본 값은 여기 들어가는 값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한 값이니까 이 값보다 작으면 공기청정기가 돌아간다는 의미잖아요. 100으로 잡아두죠. 요거는 언제까지 돌아갈 거냐? 잠시만요. min value. 이건 공기청정기는 반대죠. 팬을 쓰면 쓸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min value보다 더 작아지면 꺼지는 거고, 300보다 커지면 이제 켜지는 개념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id min value, id max value.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다 갖췄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람다식으로 딱 조립만 해주시면 됩니다. 람브다. 자, 일단 전역 변수가 오토모드일 때 하는 거예요. 요거 오토모드가 if id가 오토모드인 게
if true일 때, 요때만 하겠다. 그죠? 오토 모드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 현재 들어온 센서 값이 x가 될 거고, 요 값이 맥스 밸류보다 클 때 내가 지정해 놓은 상한선의 미세먼지 농도가 있는데 그 값보다 커졌을 경우 이제 공기청정기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작동 시점 else if 공기청정기가 계속 돌아가면 클린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클린해지다가 민 밸류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멈춤 시점 맞나요? 맥스보다 크면 돌아가면서 쑥 내려서 최소값보다 더 작아지면 멈춘다. 됐네요. 그럼 이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람다씩 가지고 와서 이제 집어넣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스위치 람다 콜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스위치의 이름이 IRF520이죠. 됐죠? 에러 없고. 뭔가 좀 뜨뜨미지근한데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아우. 갑자기 당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 가서 저 단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어지럽지? 자, 단물 먹고 왔습니다. 아이고. 문제는 이 미세먼지 농도라는 게, 에러 났네. 이게 뭔 말이야? 이거 뭐, 무슨 짓을 해놨죠, 제가 지금. 자, 민 맥스 밸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맥스 밸류는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d의 맥스 밸류인 거에 스테이트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이상한 짓을 해놨죠. 됐습니다. 뭐 센서가 온습도 센서하고 가습기하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습기 예제하고 뭐 그냥 똑같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문득 하고 나서 보니 그렇네. 다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전등 제어 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잘 제어되죠? 자, 그러면 오토모드 이 뭐 순서가 왜 이러죠? 순서가 뭔가 좀 규칙적이진 않은데 에어 클리너를 켜면 일단 DC 모터가 돌아갑니다. 한번 보죠. 싹 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끄면
꺼지고. 그리고 제가 매뉴얼 버튼도 하나 달아놨죠. 얘를 누르면 얘가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켜진다, 꺼진다.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토메이션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토 모드로 딱 제껴놓고,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PM 2.5로 잡아놨거든요. 그럼 이 2.5보다 맥스를 20으로 잡고, 요 상한값이 45보다 작아지게 되면 내가 지금 측정한 값보다 맥스 값이 더 작으니까 팬을 돌려가지고 빨리 미세먼지를 없애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40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결과는 이 마우스를 놓으면 저 에어 클리너가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에어 클리너 켜졌죠? 이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얘가 돌아감으로 해서 얘가 측정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관계는 형성이 안 돼 있죠. 아까 가습기 같은 경우는 가습기 분무를 하면 옆에 있던 습도 센서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돌아간다 해서 얘가 측정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소는 안 되겠죠. 계속 무한히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쭉 하다가 맥스를 130으로 잡고, 그럼 얘가 지금 꺼지는 시점이 20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꺼지게 될 건데, 요거 기준을 올려보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마우스를 놓게 되면 60이라는 수치보다 47이라는 수치는 더 작으니까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끝이 난 거죠. 꺼지죠. 그러면 60에서 130 사이에 그러니까 60에서 130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130을 넘어서게 되면 에어 클리너가 돌아가서 60보다 작아질 때까지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요 60이라는 60에서 130 사이에 허용 범위가 되는 거죠. 요 사이에서 내가 미세먼지 농도를 통제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습기보다는 뭔가 결과물이 좀 뜨뜨미지근하네요. 이제 얘를 실제 구동한다면 요렇게 싹 요 마스크 있는 데다 요렇게 연결해 가지고 딱 이렇게 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셨나요? 제가 수동으로 켰는데 계속해서 꺼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얘가 자동 모드가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수동으로 켜라고 하면 바로바로 이게 꺼지잖아요. 이 오토 모드가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말이 이 말이죠. 얘가 오토 모드로 돌아갈 때는 오토 모드로 돌아가는데 제가 수동으로 제어했을 때는 제어권자가 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 손가락이 되는 거잖아요. 자동 모드가 풀려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가 얘죠. 바이너리 센서가 프레스 됐을 때 전역 변수 값 요거를 펄스로 하겠다는 람다식을 잡아와서 요 같이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오토 모드가 펄스라는 것은 매뉴얼 모드다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제가 자동 모드일 때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탁 스위치가 오프 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에어 클리너 예제 마치고, 어제 했던 것 중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것의 골조는 이거예요. 오토 모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버튼 누르면 오토 모드가 자기가 알아서 꺼지는 거죠. 제가 왜냐면 매뉴얼이 우선이니까, 그죠? 자동으로 되어 있다 해도 제가 누르면 꺼져 버리는 겁니다. 됐죠? 예제 다 끝났습니다. 아우 어지러워. 459-2 학습용 공기청정기 예제.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보죠. 자, 1번. 아니다. 자, 지금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제 제가 전등 제어하는 거하고 스마트 플러그하고 구현을 했었는데요. 이게 가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잠시만요. 좀 우리가 릴레이를 사용을 하잖아요. 릴레이가 스위칭 될 때 보드가 순간적으로 와이파이 접속이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 준비해 놨습니다. 어제 어떻게 해놨냐면 이 릴레이를 여기 디지털 3번에다가 어제 연결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전구를 달아놨죠. 전구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릴레이가 ON 되거나 OFF 되거나 할 때 저는 제가 나름대로 좀 비용을 들여서 릴레이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러한 방어 장치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얘가 릴레이가 똑딱똑딱 할 때 이쪽으로 데미지가 있습니다. 똑딱똑딱 할 때 무조건 그 기능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한 10번 정도 얘가 똑딱똑딱 할 때 한 1회에서 2회 정도 이 보드가 재부팅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와이파이에 연결해 놓고 뭔가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부팅 돼 버린다면 다시 껐다 켜지는 동안에 제어가 안 될 뿐더러 현재 어떤 상태에 얘가 놓여져 있는지도 상실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제가 켜놓았는데 제가 켜놓고 싶어서 켜놨는데 재부팅 되면서 얘가 갑자기 꺼져 버린다든지 꺼짐 상태로 뒀는데 재부팅 되면서 갑자기 켜져 버린다든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래 놓여있던 스테이트를 상실하는 문제와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게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홈 어시스턴트로 제어되는 게 이제 상실되게 되겠죠. 간헐적으로.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제 했던 거에서 보강을 했는데요. 일단 459편은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은 어제 했던 거를 조금 보충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루호두님이 알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아두이노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놈 어디 갔냐? 요거하고 스텝 모터. 잠시만요. 옆에 요 뒀는데 어디 갔지? 참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네. 자, 요거 아두이노 스텝모터 예제 만들 때 항상 나오는 친구고 요 스텝모터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요 두 개가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건데요. 이 모터는 필요 없습니다. 갖다 버리시고 이 보드를 ULN2003이라는 스텝모터 드라이버 보드입니다. 이 스텝모터 드라이버 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꼽혀 있는 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 조심조심 밖으로 캐내 줍니다. 발굴을 하는 거죠. 너무 타이트하게 꼽아놨네요.
오씨. 자, 이렇게 일자 도라에 봐가지고 너무 시게 하면 다리가 다 휘어지니까 살살살살 해서 얘를 이렇게 딱 뽑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요거 두 개 사이에 얘를 낑굼으로 인해서 얘가 발생시키는 어떤 데미지를 얘가 이제 커버하게끔 하는 형태로 만드시면 이 ESP8266이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한 애잖아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커맨드 센터 같은 애인데 얘가 보낸 데미지가 여기 영향을 줘가지고 뭔가 뒤죽박죽 돼버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얘가 중간에서 저 방어막을 하나 쳐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것은 릴레이의 역기전력이라고 표현하는 거 맞나요? 역전압을 ULN2003이라는 이 스텝모터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알고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이거는 마루호두님이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요거를 자세히 좀 한번 봐보죠. 방향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위쪽에 쥐가 한 입 파먹은 것과 같은 요렇게 홈이 있죠, 그죠? 요게 12시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핀 다리빨이 바닥을 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둡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쪽으로 8개의 핀이 있을 겁니다. 양쪽으로. 자, 이렇게 딱 두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우리가 쓸 핀은 4개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가 GND 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VCC 핀, 커먼 핀이고, 그리고 여기가 아웃 핀, 여기가 인 핀입니다. 1채널로만 지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IN1, 얘가 아웃풋 1, 얘가 아웃 2, 2채널로 한다면, 요렇게 이제 1대1로 마주 보는 것끼리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1채널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제일 홈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제일 위에 있는 거 2개, 제일 아래에 있는 거 2개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요 릴레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원을 써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그 220V에서 5V로 바꿔주는 컨버터 사용했잖아요. 220V가 여기로 들어가서 5V로 튀어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장치가 있었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 보드도 요 전원을 공급을 받았었죠. 요렇게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먹고 살아야 되는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 그라운드 VCC를 보드 쪽에서 꺼내오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같이 이렇게 걸어 주셔야 돼요. 요 마이너스가 요 그라운드 쪽으로 가도록 하면 되고, 요 플러스가 요쪽으로 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IC 칩에 그러니까 힘이 좋은 5V를 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도체 요 5V가 요쪽으로 갔다 한들 보드를 통해서 튀어나오는 5V는 뭐랄까 좀 이렇게 우리 한우로 치자면 업자를 하나 거친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요쪽에서 빼오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됐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 IC 칩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시고, 요 릴레이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똑같이 요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요렇게. 됐죠? 그리고 릴레이의 시그널 핀에다가 얘를 연결해주고, 요 인풋 들어가는 핀을 기존의 디지털 3번 핀에 연결해주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제가 어제 안내하기로는 어제는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ESP8266의 5V 그라운드 디지털 3번을 요거 S, VCC, GND, VCC, D3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해놨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릴레이가 똑딱똑딱 할 때 요놈 보드가 재부팅 됩니다. 재부팅 돼요. 재부팅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항상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ULN 2003이라는 IC 칩을 지금 추가를 하는 거고, 일단 1차적인 개선 사항은 이거예요. 얘가 먹는 D3하고 D3이래. 시그널, VCC, GND 중에 시그널은 D3에 그대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220V에서 5V로 바꿔주는 거 있었죠? 요게 얘가 이렇게 먹는데 이 전원을 여기서 이렇게 먹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힘 좋은 5V가 릴레이를 제어를 하면 뭔가 좀 좋지 않겠는가. 이게 어제 제가 테스트 해봤던 1차적인 어떤 조치인데 요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릴레이 똑딱똑딱 거릴 때 얘가 데미지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전원에 관련된 이슈라기보다는 디지털 3번하고 릴레이의 시그널 핀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쉴드를 지금 쳐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뭐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하든지 기타 막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얘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여기 S, VCC, GND 이렇게 3개의 핀이 있고 그 다음 얘가 먹어야 되는 전기가 있죠. 그거는 여기 DC 배럴잭으로 제가 꼽도록 해놨었죠. 여기다가 220V에서 5V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커넥터 어제 만들었었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 놈은 요렇게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차피 그라운드는 다 공통으로 연결되니까요. 그라운드는 여기 연결해주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안 헷갈리게 하자면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좀 구리다, 그죠? 좀 이렇게 보기 좋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5V를 옆으로 두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을 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할 때 요 플러스하고 요 마이너스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요 배럴잭에다가 꼽아 넣는 거 전원 공급해주고 그리고 요 플러스하고 요 VCC하고 요렇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요 마이너스하고 요 그라운드하고 요렇게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얘 해야 되죠. 자, 요 놈이 이제 중간에 낑기는 거죠. ULN 2003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GND 여기가 VCC라고 했죠. 그래서 요 VCC가 여기로 와서 여기 연결이 됩니다. 요 그라운드가 요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얘도 전원 지금 공급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지금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똑같이 여기서 빼와가지고 요렇게 연결해주고 요렇게 연결해줍니다. 됐고 그리고 요쪽이 아웃인데 요거를 시그널 연결해주고 요 핀을 D3에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럼 D3하고 S 사이에 요 칩이 지금 낑긴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가 똑딱거릴 때의 그 데미지가 이제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고 얘가 으악 하면서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어제 했던 것 회로도를 2가지 버전으로 지금 그려서 올려드릴 건데 원래 했던 버전하고 오늘 이 개선사항이 들어간 버전하고 같이 올려드릴 테니 그 차이점을 보시면서 해야 되는 거는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요 방식으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2V 꽂으면 좋다고요? 근데 지금 구조 자체가
12V가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4채널까지 커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실제 포트는 7개의 포트가 있는데 아마 이 보드의 그 한계가 전류 제한이 있으니까 4개까지가 맥시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했던 거를 좀 약소하게 해가지고 한번 꽂아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전등 제어가 조금 웃기게 동작하는데요. 제가 쓰는 이 릴레이가 로우 레벨 그 트리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얘는 하이 레벨입니다. 제가 지금 설치해 놓은 거는 로우 레벨이거든요. 얘는 하이 레벨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해 놨을 때 0이면 켜지고 1이면 꺼지게 해놨거든요. 그죠? 이게 스테이트가 로우 레벨 트리거는 반대잖아요. 하이일 때 1일 때 꺼짐이고 0일 때 켜짐이니까 그거에 맞게 홈 어시스턴트에서 신호를 보내도록 하고 요거를 중간에 이렇게 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반전이 됐습니다. 켜지라고 하니까 꺼지고 꺼지라고 하니까 켜졌는데요. 그 말은 얘가 지금 신호를 반전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제가 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로우 레벨 트리거라서 보시면 꺼지잖아요. 제가 신호를 반전을 시켜놨는데 그게 여기서는 또 얘가 반전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반전을 시키고 또 반전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래서 일단 얘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하이 레벨 트리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호가 반전이 된다면 얘가 0이 1이고 1이 0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외부 전원은 생략하고 보드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여기가 G 파먹은 거 제일 밑에가 5V 인, 제일 밑에 왼쪽이 그라운드, 자, 시그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 플러스 마이너스, 녹색이 플러스, 같이 플러스 같은 데끼리 먹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데끼리 연결해주고 요 이제 릴레이의 시그널 핀이 여기 오른편에 여기 딱 꼽힌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 원래 릴레이를 제어하던 핀이 디지털 3번인데 그 놈을 이쪽에 연결해 주겠다. 됐죠? 릴레이하고 보드 사이에 이제 보호막이 하나 쳐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녹한다는 이거 제가 보니까 핀 7개던데요. 채널은 7채널까지 있습니다. 제가 회로도 보니까. 자, 한번 해보죠. 예제는 다 저장해 놨으니 자, 간단한 스위치만 스위치도 이미 다 구현되어 있구나.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에어 클리너라고 된 거 있거든요. 요거 에어 클리너라고 제가 해놓은 요게 조금 전에 모스펫이 있었고 하이로우를 걸어주던 거니까 요거 가지고 해보면 되겠죠. 잠시만요. 그라운드를 안 꽂아줬네.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아닌데.
디지털 3번. 윙? 윙? 내가 뭘 잘못 꽂았나? 왜 아무 반응이 없죠? 좋아. 일단 그러면 얘 거치지 않고 바로 한번 다시 꽂아 보겠습니다. 잠시, 왜 이러냐, 그러면.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VCC가 들어가고, 빵판에 요게 좀 접촉이 불량할까요? 아예 외부 전원을 걸어줘야 되나요? 힘이 딸려서 그렇나?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로우? 하이로우. 이거 맞는데? 제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저 전등 설치해놨거든요. 다시 이 뭔가요? 자, 얘가 외부 전원 외부 전원 한번 해보죠. 왜죠? 자, 그럼 5V 빼삐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건 좋죠. 뭐지, 안 될 이유가 없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자, 오늘도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망하고 있는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회색이 플러스, 하얀색이 마이너스. 이거 칩이 고장인가요? 이거 왜 안 되지, 얘는? 지금 외부 전원 걸어줬거든요. 모스펫으로 외부 전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당혹스럽네요. 좋아, 그럼 일단
일단 인버터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뭔가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심각하구만.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저기 위에 그렇게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데요. 전구 요거 똑같이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제가 어 다시 다른 데다가 다시 한번 해보죠. 희한하네. 어쨌든 뭐 드라이버에 드라이버를 꽂았다 해도 그 반대로 튀어나오는 것만 막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구조가 좀 이상하다 해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뿅 플러스 마이너스 고통이네 고통. 좋아. 그럼 여기서 뭐죠? 초록색, 보라색. 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네요. 오케이. 일단 요놈 릴레이를 제가 저 천장에 달아놨던 거 똑같은 놈을 한번 가져볼게요.
아니구나. 요 하나 더 있구나. 아, 이거는 만들어 놓은 게 좀 아까운데. 그래도 안 쓸 것 같으니까. 아, 얘도 만들어 놓은 게 좀 아깝거든요. 하나 뽑혔는데 이거는 뭐지? 아, 아니구나. 요 릴레이하고 지금 똑같은 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니다. 새로 하나 뜯죠. 만들어 놓은 게 아까우니까. 지금 상당히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 왜 안 되지? 자, 얘랑 똑같은 게 지금 천장에 달려 있거든요. 어리둥절. 다시 한번 싹 꼽아보는 거죠. 일단 얘 잘 되는지부터. 노란색이 그라운드, 보라색이 VCC. 그죠? 얘는 그라운드일 때 이렇게 작동되는 거고. 됐어. 화면이 왜 계속 켜지지? 얘는 안 되죠? 이상하다. 이상하네. 이거 안 되면 드라이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거는 그러면 대체 뭔지 상당히 지금 어리둥절한데요. 쟤는 지금 왜 되죠, 그러면? 알다가도 모르게는 신기한 세계입니다. 아, 드디어 됐다. 외부 전원을 집어넣어주니까 되네요. 아마 드라이버가 요구하는 어떤 수준이 뭔가 있나 보네요. 자, 그렇죠?
요렇게까지 어제 해놨는데요. 너무 뭔가 후다다닥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릴레이하고 보드 사이에 요 놈을 지금 낀거주는 개념인데, 이건 지금 제가 모스펫을 달아놨긴 했지만,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켜놓기만 켜놨고, 여기 있는 외부 전원이 이 드라이버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외부 전원 선이 가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얘를 이용을 해서 전원을 공급을 해놨는데, 아무튼 얘가 지금 빨아먹어야 되는 전기 양이 생각보다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면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됐는데, 잘 보시면 얘도 지금 반대로 돼 있죠? 뭐냐 이거는. 끄면 켜지고 올리면 꺼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인버트 투로 뭐지? 이 왜 넣어놨죠? 핀 5번. 다시 요래 딱 해보겠습니다. 이게 반전이 되니까 저 전등 저게 보드를 껐다가 켜면 기본 상태가 켜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부팅하면 전구가 퍽 켜집니다. 꺼짐이 시작인 게 그림이 좋잖아요. 얘도 켜지네. 이 왜 이렇지? 이 지금 릴레이 불 들어왔잖아요. 디폴트 스테이트를 줘야 되겠네요. 켜짐, 꺼짐, 방향성은 이제 들어왔는데, 얘가 꺼짐으로 출발해서 그렇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 있잖아요. 저게 요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스위치 인버티드 트루라는 걸 적어 놓은 이유가, 이 릴레이가 로우 레벨 트리거기 때문에 인버터를 걸어 놨는데, 이 드라이버 칩이 다시 그거를 이렇게 뒤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었는데 다시 뒤집어 가지고 로우 레벨 트리거가 다시 로우 레벨 트리거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요거 지워주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다. 그럼 지금 저 전등 꺼지겠죠? 재부팅 되고 나면. 아니려나?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되려나요? 아무튼 이 OTA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꺼졌죠? 안 보이죠? 이제 초기 상태가 꺼짐. 여기서 됐죠? 꺼지고 켜고. 잘 되죠? 됐습니다. 일단 뭐가 정답이단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 어제는 제가 한 직후에 저 전등을 교체를 해가지고 달아놨더니 간헐적으로 막 이게 껐다 켰다 해보면 이 먹통이 돼요. 다운이 돼가지고 저 재부팅이 되면서 안에 내부가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마루님 했던 말이 좀 떠올라가지고 얘를 중간에 껴봤더니 잘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 중간 과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었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거 편집하면서 지금 오늘 했던 거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요. 이거를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릴레이 작동 잘 된다, 그죠? 어제 했던 방식으로 하면 요거 계속 이렇게 누르면요, 다운됩니다. 100% 다운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운 안 되죠? 아주 좋습니다. 이래서 제가 마루님을 좋아합니다. 아주 좋은 방식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잘 써먹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중에 영상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앞에 했던 거 가지고 어떻게 써먹으면 될 것 같네요.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는 제가 그 파트별로 편집을 해가지고 쭉 다 올릴 거거든요. 지금 15개 편집해놨는데, 뭐 그냥 대충 요렇게 해가지고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뭐. 켜고 끄고 켜고 끈다. 그리고 지금 달아놓은 전등 같은 경우도 요 카드 가가지고 요거 띵 띵 띵 아주 잘 되죠. 그 다음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요렇게 켜고 끄는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 아주 좋습니다. 잠시만요. 접속 중입니다. 자, 요거죠. 요 밑에 있는 펜은 어제 스마트 플러그 만들었던 거고, 탁! 그리고 제가 손날치기로 아까 수동 스위치 봤죠? 요거 홈 어시스턴트 다운되면 이게 좀 조건이 어렵게 돼 있는데 이렇게 끄고 이렇게 켜고 근접 센서 가지고 수동 제어하는 것까지 어제 했던 내용 보강하는 거 완료되었습니다. 되었죠? 자, 오늘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좀 재미가 있으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좋네요. 그 스텝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릴레이 커버를 쳐주겠다.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녹화단은 조금 있다가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쓸 수도 있으니까 꽂아놔야지. 이렇게. 다시 자기 집으로 다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하느냐면, 잠시만요. 내일은 뭐지? 내일은 웨더 스테이션이네요. 녹한다의 웨더 스테이션 그 시리즈 있거든요. 풍향계, 풍속계, 우량계,
풍량계가 아마 윈드베인이었던 것 같고, 윈드베인. 풍속계가 네모미터. 우량계가 레인폴 센서. 요 세 개하고 더하기 온도, 습도. 요렇게 구성된 노칸다의 이거는 제품이에요. 미솔이라는 회사의 그 제품인데, 전체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공급을 해주진 않습니다. 이 풍량계 같은 경우는, 방위가 16방인가 그런데요. 내부에 각 방위마다 저항이 걸려 있어가지고, 아날로그 핀 가지고 전압을 재야 됩니다. 전압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 홈 어시스턴트에서 그러한 사용법 있잖아요. ADC 있으니까, 요 풍량계 값을 람다씩 가지고 알아내면 되겠고, 풍속계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의 인터럽트를 사용을 하는데, 단위 시간 안에 펄스가 몇 번 발생했는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현재 바람의 세기를 평가를 합니다. 홈 어시스턴트로, ESP 홈으로 가능하겠죠. 우량계도 인터럽트를 사용을 합니다. 딸깍딸깍, 빗물이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에서 이렇게 톡톡톡 떨어지는데요. 떨어질 때마다 가운데 있는 시소 같은 버킷이 왔다 갔다 하면서 펄스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 원리는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여간 단위 시간 안에, 이건 단위 시간이 아니구나. 시소가 똑딱똑딱 몇 번 했는지 펄스당, 버킷의 물의 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적을 하면, 지금 오고 있는 비의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습도는 뭔지 알죠? 하나, 둘, 셋, 넷, 5개. 요 측정 값을 나오는 미솔, 노칸다의 웨더 스테이션 시리즈를 ESP 홈 어시스턴트하고 물려보도록 하고, 요거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ESP32 캠을 한번 해볼 겁니다. ESP32 캠. 여기 있죠? 제가 여기 꼬꼬 부하기 한다고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카메라예요. 홈 어시스턴트에서 CCTV를 물리고 싶을 때, 비싸고 좋은 거 써도 되지만, 요거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꽤나 쓸만합니다. 요거, ESP 홈에 된다고 돼 있으니까, 요거 한번 추가해보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거는 ESP32 보드예요. 이 보드는 ESP8266 보드고, ESP32는 8266 보드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ESP32 보드에 카메라가 달라붙어 있는 게 ESP32 캠 보드가 되는 거고, 여기 서버 모터 2개를 연결을 할 겁니다. GPIO로 연결을 해가지고, 패닝하고 틸팅이 되는 CCTV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될지 말지는 저도 모릅니다. 시간이 남으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카메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탱크 포신이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는 거하고, 요 각도 조절하는 거 있죠. 요 패닝하고 틸팅. 근데 이게 아답터 보드가 있으면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아답터 보드가 지금 없어가지고 프로그램 업로드 하는 게 정상적으로 될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칩 왜 쓴 거냐고요? 요렇게 연결해 놨거든요. 요렇게 릴레이 똑딱똑딱 거리면 얘 재부팅 됩니다. 재부팅 10%의 확률로 재부팅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쓰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돼서 확인해 보면 얘가 껐다 켜지고 있는 중입니다. 홈 어시스턴트에서도 보면 오프라인으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를 하나 끼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마땅히 알고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거를 끼워줬어요. 중간에서 이제 몸빵을 해주는 거죠. 몸빵.
몸빵. 누군가 하나 대신 카바 쳐줄 놈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얘 재부팅만 안 되면 되거든요. 중간에 뭘 쓰든 상관없는데 재부팅만 안 되면 되니까 고놈을 한번 써본 거죠.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459편을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셔서 조금만 이렇게 내려보시면 제가 올려둔 링크 있습니다. 눌러서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도란도란하게 아주 분위기 좋거든요. 건전한 오픈톡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재밌게 노시면 되고, 그리고 뭔 말 하려 했지? 꼬꼬 부화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요거 오늘 제가 확장 공사를 했거든요. 집을 2배로 넓혔습니다. 그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 2개 가지고 확장 공사를 해놨는데요. 여기 있는 꼬꼬들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 깨어날 것 같고요.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이제 튀어나올 것 같은데, 여기 꼬꼬 부화기에 달아놓은 이 카메라 있잖아요. 요게 ESP32 캠입니다. 생각보다 화질 나쁘지 않죠? 아주 고화질 카메라를 쓰실 분들은 사서 쓰셔야 되고, 뭐 저는 요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니까 요걸 달아놨습니다. 3분 뒤에 알 굴리기 한다고 돼 있으니까 알 굴러가는 것만 보고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이게 공간이 넓어지니까 습도 조절이 안 되네요. 습도를 70% 이상 지금 맞춰줘야 되는데요. 지금 가습기 미친듯이 돌아가고 있죠. 아무리 가습기를 켜도 습도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몸빵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은 녹한다 채널에서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어요. 어차피 스트리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습기 모듈도 소중하니까 잘 챙겨두고, 좀 내부가 촉촉해야 꼬꼬들이 알을 깨고 나오기가 좋은데요. 지금 좀 퍽퍽해가지고 걱정스럽습니다. 자, 150초 뒤에 알 굴리기가 되니까 요거 딱 이제 보고 녹한다는 도마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가습기의 능력보다 공간이 너무 넓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밀폐를 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병아리들이 호흡을 해야 돼가지고요.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감싸버리면 안 돼서 좀 이렇게 공간이 있긴 있는데요. 하여간 좀 그겁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 이 가습기가 너무 미친듯이 돌아가가지고 화면이 흐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안 보일 수도 있겠네. 가습기를 잠깐 꺼놔야 되겠네. 알 굴러가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습기 오프. 오, 아, 이게 맞다. 내가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놨구나. 아이, 맞다. 요거랑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습기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 2, 1, 돌아갔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가지고 도망갑니다. 또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오픈톡방 오셔가지고, 녹한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